자,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이런 난리니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시켜서 다시 또 매트릭스를 곱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계속 더해가면 레이어를 청청히 하면 이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형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이런 형태의 것에서도 이 히든 레이어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클래시파이어를 2차원 상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스페이스 와핑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너럴한 클래시파이어를 생성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원 상에서 1차 함수에 대해서도 이 히든 레이어를 곱하기 4배만큼 계속 더해가면 하나의 어떤 이런 이 박스 형태의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유니버설한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의의 함수를 피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로스 펑션에 대해서는 컨벡스한 펑션일 경우에는 당연히 옵티멀한 솔루션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컨케이브한 경우에는 이런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옵티멀 솔루션을 보장하기가 어려운데 프랙티컬하게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로스 펑션이 있을 때 그것의 미니멈 혹은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의 W 값, 웨이트 값에서 거기서 좀 더 그 로스 펑션의 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죠. 그래서 그 프랙티컬하게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앞에서 원 레이어의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W1X에다가 이 렐루 펑션, 난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플라이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매트릭스 W2를 곱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이제 이 스코어 펑션이 바로 이게 난리니어 스코어 펑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로스 펑션을 정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그 SVM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LI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토탈 로스는 모든 데이터 n에 대해서 li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것들의 적절한 웨이티드 썸으로 로스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럼 현재 이 W라고 하는 것에서 이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이 로스가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 조금씩 이 W를 변화시켜 가면 결국 이제 로스를 가장 값이 적은 값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W를 찾아가자. 이게 이제 결국 원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에서 결국 L에 대해서 W로 미분한
델타 W L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미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W의 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이 함수 수학적인 계산상에서 이 전체 이 로스에 대한 함수를 적어놓고 그것을 W로 이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연산 미분 방정식이 나오겠죠.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미분 하는 이제 캘큘러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매트릭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매트릭스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고 또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런 모델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계산으로 손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SVM을 쓰고 있는데 그 SVM을 이렇게 소프트맥스로 바꾼다든지 뭔가 이게 약간만 마지막에서 변화가 되면 그러면 그에 대한 미분에 대한 수식들은 새로 다시 다 처음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모듈러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 어떤 모델이 있으면 모델의 특정 파트를 약간 바꾸는 것일 때 앞에서 우리가 구해놓은 이러한 그 미분에 대한 식들을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모듈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료 구조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앞에서 이런 그 SVM의 이 로스를 보면 이게 F는 X, WX 하면 이 노드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W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스코어가 나오면 그 스코어를 여기서는 이제 힌지 로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SVM의 어떤 로스 값을 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R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두 개를 더해서 이 L이라고 하는 값을 로스 값을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가 뭐 알렉스넷 같은 딥 뉴럴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적절한 웨이트와 함수들을 쭉 거친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로스 펑션을 디파인 해가지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 역시도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앞에서 했던 컴퓨테이션을 그래프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효과적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런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만약에 이 로스 펑션을 디파인하고 그것을 실제 모든 여기 있는 W 웨이트에 대해서 함수로 표현해서 그것을 손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뉴럴 튜닝 머신처럼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아키텍처, 특히 이것을 또 이제 리커런트한 모델로 해서 이 타임 시리즈에 따라서 계속 그 값이 반복되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에는 더 복잡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미분 계산을 손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자는 건데 그때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뒷단에서 역으로 뒤쪽으로 가면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f의 x, y, z는
x 더하기 y에다 곱하기 z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x, y, z가 이게 인풋이고 파라미터고 이 돼 가지고 우리 각각 그것을 우리가 임의의 파라미터, 새로운 파라미터 q라고 하는 거 두고 f는 결국 q 더하기 q 곱하기 z 형태로 그렇게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어떤 x, y, z 인풋에 대해서 이 f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한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W, 그러니까 W가 초기화되고 난 후에 현재의 W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현재의 값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x와 y와 z가 이 값일 때 요 지점에서 이 f의 기울기는 얼마냐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먼저 forward pass로 실제 아웃풋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5가 있으면 이걸 대해 가지고 3이 나오고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의 그레디언트를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구할 때 제일 첫 번째는 forward pass로 아웃풋을 계산한다. 그게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f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미 f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로스 펑션 f라고 그러면 그 f에 대해서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z의 미분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x를 마이너스 2에서 약간 돼 가지고 마이너스 1.9 뭐 이런 식으로 약간 0.1만큼 add 했을 때 이 f는 어떻게 바뀌는가? 결국 이것이 이 데리버티브가 되겠어요. 내가 이제 x 방향으로 약간만 갔을 때 함수 f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y도 마찬가지고 z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개념이 바로 데리버티브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리버티브를 계산할 때 우리가 백워드 패스로 한다는 거죠. 그게 백프로파게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정의하기를 f에 대해서 바로 g 앞에 있는 x, y, g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단계에서 한 스텝 한 스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f에 대해서 f로 미분했을 때 이 말은 그냥 당연히 f는 f 약간 변하면 그냥 f 그 변한 만큼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f에 대한 g에 미분한 것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여기에 f는 qg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f는 qg에서 g로 미분하면 q가 나오겠죠. 얘가 q예요, 그죠? 그래서 q 지금 현재 커런트 q의 값은 3이죠. 그러니까 3이 오겠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럼 q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q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여기서는 f에 대한 q의 미분값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 과정에서 각 해당되는 노드마다 값을 다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f에 대해서 q로 미분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역시 f는 qg에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q를 미분하면 f는 qg에서 q를 미분하면 g가 되겠죠. 그래서 이 g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이 마이너스 4 값이 여기에 오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한 칸 더 내려가서 이 y에 대해서 보면 y에 대해서는
f의 y로 미분했을 때의 값은 이것은 y로 미분하는 것은 직접 이 f에 대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 y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구하기보다는 이 q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q와의 관계로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인 룰에서 이런 거죠. y가 약간 바뀌었을 때 f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y가 약간 바뀌었을 때 q가 어떻게 변하는가에다가 곱하기 q가 얼마 바꿨을 때 f가 얼마 되는가. 이게 우리의 체인 룰이죠. 일반적인. 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인풋과 f의 어떤 관계를 구하기보다는 중간에 있는 q가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q가 약간 바뀌었을 때 f가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해놨어요.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약간 바뀌었을 때 q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구하면 그것과 두 개를 곱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y가 약간 바뀌었을 때 q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게 q에 y 함수가 있으니까 y로 q를 미분하면 그냥 1이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1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마이너스 4가 그대로 와서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로컬에서 지금 Q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Q에서 지금 요 파트죠. 요 파트에서 현재 로컬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끝에서 그냥 원래 우리가 파이널 F가 어떻게든 다운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F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Q와 F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뒤에서부터 이제 앞쪽으로 쭉 오면서 요 현재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얘가 아니고 우리 지금 얘죠. 자, 요 단계에서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이까지 온 거, 이걸 우리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컬 그레디언트와 그 다음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 내려가야 되는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구한다. 여기서 이 관계가 바로 체인 룰에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복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x도 마찬가지. x는 y하고 그냥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마이너스 4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겠죠. 당연히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한 것은 f에 대해서 각각의 x, y, z 각각이 현재 상태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x가 약간 바뀌면 f가 어떻게 되는가? x가 약간만 바뀌면 마이너스 4만큼 바뀐다. y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만큼 바뀐다. z는 3만큼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얘는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얘도 3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서 x를 약간 값을 약간 애드 시키면 f가 마이너스 4만큼 1만큼을
늘리면 f는 마이너스 4만큼 이게 감소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x가 약간 바뀌면 x가 1만큼 증가되면 여기에 g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4만큼 f가 바뀐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현재의 x, y, g라고 하는 그 값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컨셉을 좀 더 이제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특정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특정 노드 f에 대해서 항상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요 f라고 하는 요 노드가 굉장히 복잡한 그 전체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한 부분이지만 요 로컬만 생각해 보면 이 로컬 프로세스에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다른 노드들하고 상관없이 해당 노드의 그레디언트만 정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모듈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그 특정 그래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교체를 하면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그 부분만 바꾸면 전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요 해당되는 부분만 바꾸면 되겠다, 이죠.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이미 이 g에 대한 L의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있다고 쳐요. 이미 계산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제일 뒷단에서부터 이 노드까지 이미 와 있을 거니까 그게 바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f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보면 f에 대해서는 로컬 그레디언트를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f가 정의만 된다면. 그래서 이 g에 대한 x의 미분값, g에 대한 y의 미분값, 물론 이게 인풋이 여러 개면 더 많이 있겠죠. 이게 바로 로컬 그레디언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해서 결국 로스에 대한 x의 미분값, 로스에 대한 y의 미분값, 이 값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이것은 체인 룰에 의해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된다. 그러면 그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또 계속 뒷 노드로 그냥 계속 보내가지고 또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바로 백 프로파게이션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보면 여기에 이제 1 플러스 그 전에 우리가 이 x, y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해서 이제 결국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거친 후에 2차원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시그모이드 펑션이죠, 얘가. 그래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예절을 보면 이걸 그대로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W0, X0, W1, X1, W2 해서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고 그걸 또 더해가지고 이런 그 시그모이드 펑션,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그죠? 를 거쳐서 결과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각 인풋에 대해서 현재의 커런트 값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포워드 패스로 계산을 해서 0.73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백워드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게 1이죠.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부터 만약에 이제 x분의 1이라고 하는 노드를 거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로컬 그레디언트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x 스퀘어분의 1 이렇게 딱 계산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x의 값이 바로 1.37이니까 1.37을 여기 적용해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0.532 나오죠. 그러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곱하기 로컬 그레디언트 하면 그게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니까 현재 얘가 지금 1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0.53 그대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노드 x 플러스 1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는 1이니까 1을 곱하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곱해가지고 그대로 마이너스 0.5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x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는 그대로 2의 x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0.53 곱하기 이 x의 값은 현재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값을 넣어가지고 2의 x를 구해가지고 그거 곱하면 마이너스 0.20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 x에 대해서는 로컬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하면 이제 0.20 마이너스 0.220에서 플러스 0.2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구해가면서 계속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쭉쭉 해서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빨간색에 있는 요 값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으로 이 f 파이널 펑션 f에 대한 것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요 파트가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만큼 이렇게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촘촘하게 얼마만큼 프리미티브한 오퍼레이터들로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정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노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전체를 우리가 그냥 델타 x라고 하고, 이 델타 x에 대한 인풋에 대한 미분은 우리 간단한 이 계산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곱하기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죠? 그러면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그모이드 x는 0.73이고 1 마이너스 0.73 곱하기 0.73 곱하기 지금 현재의 이 업스트림 곱하면 0.2가 되는데 이것이 다운스트림이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는 거나 그냥 이 특정 모듈들을 하나의 어떤 그 노드로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나 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결국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은 백워드 패스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의 노드가 얼마나 프리미티브하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그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을 만큼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모듈화 해놓으면 우리가 훨씬 더 간단한 컴퓨테이션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층적으로 만약 어떤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간단해질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는 보면 이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이 노드가 오퍼레이터가 어떤 특정한 형태, 우리가 어떤 프리미티브인가에 따라서 그 그레디언트의 그 플로우가 패턴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러스라고 하는 add 오퍼레이터가 있다면 실제로 얘는 예를 들면 우리가 x 플러스 y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걸 각각 x로 미분하면 얘는 1이죠. 그러니까 업스트림에 있는 이 그레디언트와 로컬 그레디언트 1이니까 그걸 곱하면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얘를 그대로 카피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값이 이렇게 쭉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노드가 나오면 그것은 그냥 앞에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가 단순히 각 브랜치별로 그냥 복사된다, 디스트리뷰트 된다, 분산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에서 x 값이 약간 바뀌어도 이 y 값이 똑같이 바뀐 만큼이 그냥 더하는 거니까 바뀌어지고, 여기 있는 x 값, y 값 둘 다 약간씩 바꾸면 그만큼이 바뀌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2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 값이 바뀌었을 때 마지막 쭉 가서 파이널 로스 펑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값이 2니까, 그럼 내가 약간 바꾸면 얘도 약간 바뀔 거고 그만큼 바뀔 것이고, 그럼 그만큼 바뀌면 L은 이만큼 바뀌니까 결국 내가 약간 바꾸면 이만큼 바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카피 게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이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쪽에서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웨이트가 있으면 그 웨이트를 가지고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있고, 또 한쪽은 regularization term에서 또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 두 개가 각각 계산이 돼서 나중에 뭐 머지가 되거나 혹은 뭐 어떻게 해서 이 로스 펑션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럴 경우에 이 각각에 대한 로스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있으면 그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이렇게 합쳐진다, 이죠? 합쳐진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값을 웨이트 값을 약간 증가시켰을 때 스코어 값에도 4만큼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도 한 2만큼 로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값이 내가 약간 바꾸면 이 4와 2만큼 합쳐서 6이라고 하는 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인풋의 변화는 두 군데의 각각이 변화를 시키는 것에 합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레디언트 애더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곱셈에 대해서도 보면 좀 재밌는데,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내가 어떠한 그 3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약간 바뀌었을 때 이 곱하기 결과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가 약간 바뀌는 것은 여기가 2 곱하기 어떤 x, 만약 x라면 x의 값의 변화만큼이 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곱해져 가지고 이 x의 변화가 곱해져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다,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x 곱하기 y라고 하는 이 곱셈에다가 x를 미분을 하면 이 결과가 y가 되죠.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만큼이 내한테 변화가 적용된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5라고 하는 현재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그 그레디언트가 이쪽으로 올 때는 여기는 2 값이 여기에 곱해져 가지고 2와 5가 곱해져 가지고 10이 된다, 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5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상대방에 있는 이 값이 여기에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swap multiplier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값을 서로 바꿔가지고 곱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x로 미분했을 때는 y 값이 적용이 되고, 이 x 곱하기 y의 변화는 x가 되니까 결국 양쪽에 있는 다른 가지에 있는 값이 웨이팅이 곱해져 가지고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파게이트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스왑 멀티플라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라우트인데, 이것은 이제 맥스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 둘 중에 큰 값이 여기 반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4는 아무리 값이 바뀌어져도 맥스에서는 얘가 컷되고 5만 올라가니까 얘는 바뀌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이게 0이에요. 대신에
5가 약간 이동 값이 바뀌어지면 나의 이 아웃스트림에 있는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이게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뒤에서부터 쭉 오면서 플로우를 가지고 오다가 백프로파게이션 되다가 맥스를 만나면 이 중에 큰 값 쪽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남은 쪽은 0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맥스 값이 있는 곳으로만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로 전달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라우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코드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를 보면 앞서 봤던 이 F라고 하는 forward pass에 대한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요. 이게 파이썬 코드에서 보면 S0, S1, S2 여기서 말하는 요 하나의 요 한 문장은 바로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한 노드가 되겠어요. 각각의 노드가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뭐 시그모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백워드 패스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을 구할 수 있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자 그레디언트 L에 대해서 1.0이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S3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시그모이드 1 시그모이드 곱하기 시그모이드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L을 곱한 거다. 그 다음에 각각 더하기는 이렇게 이제 디스트리뷰트다. 그죠? 그레디언트 S3가 각각 W2에도 적용되고 S2에도 적용되고 S2가 S0에도 적용되고 S1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와퍼다. 그래서 W1 할 때는 X1이 곱해지고 X1 할 때는 W1이 곱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구해지게 되겠다.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러한 어떤 그 로스 펑션 f가 있으면 그 f라고 하는 것에 그냥 그 아웃풋을 계산하는 코드가 쭉 있으면 그 코드 하나에 대해서 결국 이 백워드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거쳐서 이렇게 만약에 SVM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W와 X를 우리가 인풋을 해가지고 포워드 패스로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고 마진은 어떻게 구하고 데이터 로스 레지스트레이션 로스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이 파이썬 코드로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백워드에 대해서는 또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쭉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투레이어 뉴럴넷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forward pass와 backward pass로 해서 코드를 이렇게 쭉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하나의 노드를 우리가 오브젝트, 그래프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forward 함수와 backward 함수로 이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앞서 봤던 것처럼 이 각각에 해당되는 그 그래프의 topologically sorted라는 것은 이게 얘가 먼저 있어야지 얘가 계산이 이게 되겠죠, 그죠? 요 계산하는 시점에서는 얘가 먼저 계산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얘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 있는 얘는 앞에 있는 애보다 더 빨리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더 하려면 결국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구해진 후에 그 다음에 얘가 구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뭐보다 먼저 항상 계산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소팅을 하게 되는데 한 일렬로 그걸 우리가 토폴로지컬 리소팅이라고 해요. 토폴로지컬 소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거꾸로 백워드에서도 반대로 리버스로 해서 제일 뒤에 있는 게이트부터 해서 백워드 해가면서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실제로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AutoGrad라고 하는 펑션은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구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multiply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torch의 AutoGrad 펑션인데 이렇게 forward와 backward를 정의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실제 파이토치의 코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이제 그 스위치 이렇게 스와핑하는 건데, 그죠? 그레디언트는 각각의 값을 이게 양쪽에다 서로 곱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이 y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 x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포워드에서 이 노드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x 값이 정의되고 z 값이 정의가 되는데, 그 값에 대한 x와 y 값이 있어야지 나중에 백워드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 x와 y 값이 사용이 돼 있죠. 그레디언트 구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tx라고 하는 현재의 어떤 컨텍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 컨텍스트 오브젝트에 지금 현재의 x, y 값을 나중에 백워드 할 때 쓰겠다 해가지고 save for backward 해서 x, y 값을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g는 x 곱하기 y에서 return y, 이게 이제 forward 펑션이고, 백워드에서는 앞서 forward 하면서 컨텍스트에 이 텐서에 대한, 텐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값, 그죠? 이 값이 스케일러 값이 아니고 이런 어떤 벡터가 됐든 아니면 매트릭스가 됐든 하이 디멘션의 어떤 그런 값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불러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x, y를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다가 y를 곱해 가지고 x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스위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토치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전부 이런 그 포워드와 백워드에 대한 그러한 함수들이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파이토치의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포워드에서는 뭐 이러한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 시그모이드 커널을, 여기 지금 시그모이드 커널인데 이 시그모이드 커널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C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 함수가 결국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으로 값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백워드예요. 백워드에서는 이렇게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곱하기 시그모이드, 이게 바로 백워드죠. 그래서 각각의 파이토치의 요 하나하나 이 오퍼레이터마다 이렇게 포워드와 백워드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 지금까지는 이게 스칼라 값, 이게 스케일러일 때인데, 만약에 이것이 벡터라면 어떻게 하느냐? 거의 뭐 그냥 약간만 우리가 그 리니어 엘제브라의 지식이 있으면 뭐 당연한 거지만 잠깐 설명을 해보면, x와 y가 각각 스케일러 값이면, 그러면 y에 대해서 x로 미분한 것도 역시 스케일러 값이다, 그죠? 실수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작은 양만큼을 x가 변화됐을 때 y가 얼만큼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x는 이 벡터고 n 차원의 벡터고 y는 어떤 스케일러 값이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홈워크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적들을 조합해 가지고 파이널 성적을 내는 그런 함수가 있다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럴 때 내가 지금 중간고사를 약간 더 잘 쳤으면 그럼 파이널 스코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바로 이 그레디언트죠. 각각 해당되는 것마다 이 각각 x의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y의 값이 다 하나씩 변화가 있을 거니까 바로 그대로 r의 n승으로 이 벡터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홈워크 약간 잘 썼으면 시험을 더 봤으면 성적은 어떨까라고 하는 y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중간고사의 성적이 약간 좋았으면 내 y 값은 어떨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각각에 있을 때 그 총 마지막 GPA가 어떻게 되는가. 각 과목마다 내가 약간 더 잘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벡터 형태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 벡터의 이 벡터의 하나하나는 바로 이 전체 스코어가 x1이 약간 바뀌었을 때 y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x2가 약간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벡터다. 그래서 인풋이 벡터하고 y가 스케일러면 결국 데리버티브도 역시 이 벡터다. 결국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겠죠. 그레디언트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스가 스케일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w가 벡터죠. 그럼 벡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결국 여기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 이게 그레디언트다. 이게 결국 벡터로 나오는 거죠. 그 x w가 2차원이면 벡터도 2차원이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도 벡터고 아웃풋도 벡터다. 디멘션이 다른.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코비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방금 우리가 방금처럼 이 y의 이게 m 디멘션인데 요 한 값을 어떻게 바뀌는가. x 벡터죠, 그죠? x에 대해서 x가 이렇게 r의 n 벡터면 요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케이스죠. 그레디언트가 벡터로 나오죠. 그럼 또 그 다음 것도 벡터로 나오죠. 그 다음 것도 벡터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n by m의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각 해당되는 항마다 이 x가 xn 번째 것이 약간 바뀌었을 때 그 y의 n 번째가 어떻게 바뀌는가의 값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죠?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돼요. 이게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순서를 얘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여기 있는 인풋과 아웃풋이 둘 다 벡터일 때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 벡터에 대한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하느냐? 그 G라고 하는 것이 벡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로스 펑션은 항상 스케일러죠. 그래서 로스가 스케일러다. 그러면 이 로스에 대한 G의 미분은 바로 역시 벡터죠. 두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 이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이제 로스가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항상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이 아웃풋의 이 디멘션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인풋이 벡터고 그럼 인풋 벡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벡터고 역시 G도 아웃풋도 벡터니까 이 로컬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로컬 그레디언트인 X에 대해서 G를 미분한 거, G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 각각 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은 dx고 한쪽 dy죠.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 형태가 돼서 dx 이게 dx고 이게 dy인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이 로스에 대한 x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dx죠.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거 똑같죠? g가 로스가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이 L에 대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G의 벡터하고 똑같은 쉐입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L에 대해서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X에서 미분한 것에 대한 것은 역시 X의 요 쉐입 DX에 해당되는 벡터 그대로 모양이 똑같이 오겠죠. 그럼 이 DX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는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똑같이 이 체인 룰에 의해서 이 곱하기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기 그 다음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아까 본 것처럼 dx dg의 디멘션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dg 곱하기 1이죠. 벡터죠. 그러면 요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 하나 나오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얘는 뭔가 하면 dx 곱하기 1이죠. 벡터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자코비안에 대해서 dx dg 그 다음에 dg 곱하기 1 하니까 dg 없어지고 dx 곱하기 1이 나오게 되겠다.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매트릭스와 얘는 매트릭스고 얘는 벡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로 해가지고 다시 벡터가 나온다. 이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근데 조금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렐루를 예를 들면 렐루가 이렇게 x에 대해서 각각 그 항에 대해서 각 항에 대해서 얘가 0하고 비교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하고 0보다 크면 그 값을 그대로 이어주기 때문에 이 엘리멘트 와이즈로 연산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우리 dl에 대해서 dy가 결국 이 y의 벡터 쉐입과 똑같이 4D죠. 그러니까 4D 아웃풋이 있고 로스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요 D4D가 그대로 쉐입이 온다. 그래서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값을 구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것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값이 이 x 값이 1이면 그대로 넘어오죠. 1로. 근데 마이너스 값이면 맥스 해가지고 얘가 0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어떤 그레디언트가 있더라도 얘는 1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쓰지만 마이너스 2는 그냥 0으로 해가지고 이 값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1로 넘어오지도 않아요. 여기 또 있는 것도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9라고 하더라도 넘어오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값이 갑자기 왜 이러지? 자, 그래서 9가 여기서 이제 0으로 해서 구해진다. 그래서 엘리멘트 와이즈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 하나하나가 각각 개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형태로 정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해지면 각각에 대해서 이 맥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전부 0으로 해가지고 그레디언트가 정해지고 나머지 0보다 큰 애들만 살아남아서 그레디언트가 정해진다 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종의 이 벡터에 대한 벡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스파르스하다. 스파르스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애들은 다 0이고 특별한 값만 0이 아닌 그러한 형태로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실제로 우리가 핸들링 하려면 인풋과 아웃풋의 벡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면, 디멘션이 크다면 이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큰데 대부분은 0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임플리시트한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때마다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dl의 dx의 i는 이 dl의 dy의 i 값이 0보다 클 때만, x가 0보다 클 때만 이 값이고 그 값을 그대로 넘어오고, 만약에 이가 0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함수 형태로 이렇게 해놓는 방법이 있겠다 이죠. 벡터에 대해서는. 자, 그럼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은 여기서 이제 우리 텐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2D 텐서 혹은 3D 텐서 이렇게 뭐 결국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이 DG 곱하기 MG 형태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이 X도 이런 매트릭스고 Y도 이런 매트릭스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2D로 돼 있지만 2차원 매트릭스지만 이게 3차원 매트릭스, 4차원 매트릭스 이렇게 훨씬 더 하이 디멘션의 매트릭스일 때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로스는 여전히 우리가 스케일러 값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스케일러 값에 대한 매트릭스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그냥 그 해당되는 x의 쉐입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g가 dg 곱하기 mg 형태의 어떤 그러한 텐서라면, 매트릭스라면, 그러면 당연히 L에 대한 dl, dg는 똑같은 쉐입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 뭐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g 값이 약간 바뀌었을 때 로스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g가 이렇게 하이 디멘션 매트릭스예요. 그럼 그 해당되는 엘리멘트 하나하나마다 약식 값이 바뀌었을 때 로스가 어떻게 바뀐다 라고 하는 것으로 1대1 매칭이 돼가지고 그 그레디언트가 다 있으니까 바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도 역시 똑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될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로컬의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바로 앞단에 있는 이 디멘션 곱하기 뒷단에 있는 이 디멘션으로 각각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로스에 해당되는 x의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그냥 나의 이제 쉐입 그대로 따라오죠. 왜냐면 로스가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와서 그냥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아까 벡터하고 동일한 방식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굉장히 큰 자코비안 매트릭스고 이것은 역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트릭스 곱 형태로 되어 있는 얘를 하나 가지고 y는 x 곱하기 w 해서 x는 이런 벡터고 매트릭스고 w도 매트릭스고 y도 이 매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우리 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당연히 로스에 대한 dy는 똑같은 쉐입으로 n by m으로 이렇게 구해져요. 그죠? 이거는 뒤에서부터 쭉 구해져 가지고 왔다고 쳐요. 지금 현재. 그럼 이 상태에서 이 x가 바뀔 때 dl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n by d 형태로 된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항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바로 이렇게 x에 대해서 y가 바뀐 거, w에 대해서 y가 바뀐 거, 이거 다 하면 각각의 디멘션을 다 곱한 것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만약 n이 64고 그 다음에 이제 d나 m이 전부 다 4096이다. 이 굉장히 작은 뉴럴 네트워크의 한 레이어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자코비안 요 하나가 256기가바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실제로 매트릭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플리시트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요 하나에 대해서 x가 약간 바뀔 때 이 로스는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요 값을 이거에 대한 요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x11이 바뀔 때 L의 로스의 값이 바뀌는 것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y에 해당되는 것에 L이 바뀌는 거에다가 요 dx11의 y가 바뀌는 이 체인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미 여기서 구해져 있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모든 그 x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다 구한다는 게 이거죠. dx, dy를 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구하는 게 아니라 x11에 대해서만 한번 보자 이거죠. x11에 대해서만. 그러면 여기에 요 하나는 x11이 바뀌었을 때 y11은 어떻게 바뀌는가? 요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y11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y11은 이것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y11이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서 dx11에 대해서만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얘는 x11의 함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다 날아가고 x11에 대해서만 보면 w11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w11이 이게 3으로 들어간다. 이죠.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요 값은 뭐냐? 얘는 x11이 바뀔 때 y12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값이 되겠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y12를 쭉 구하고 이때 x11에 대한 것만 바뀌면 이 w12가 우리가 원하죠. 왜냐하면 이 y12라고 하는 것은 요 x 첫 번째 거와 w 두 번째 거를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하면 2가 되겠다. 그죠? w12 2. 그래서 이제 눈치챘죠. 결국 이렇게 보면 3이 그 다음 것은 여기 있는 1-1이 그대로 온다. 그래서 1-1이 그대로 맞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 밑에 있는 값은 D12가 D11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데 Y21은 잘못됐죠. 이게 21이에요. 그죠? 오타네요. 그죠? 그럼 Y21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왜냐하면 얘는 여기 있는 밑에 거 곱하기 이건데 전혀 x11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0이죠. 그래서 0이 들어갔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0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는 바로 dx11에 대해서 변화됐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w 0이 그대로 오고 나머지는 전부 0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x1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 이 x11은 바로 첫 번째 로우에 해당되는 값은 w에 있는 첫 번째 로우가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로우는 0으로 되겠다. 자, 그럼 또 다르게 x23에 대해서 해보면 x23은 x의 두 번째 것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로우는 전부 0이고 두 번째 로우에 해당되는 것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때는 이 3, x23에서 3이라고 하는 요 w 세 번째 로우가 여기로 복사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0. 왜냐하면 이 D23에 대해서 로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는 것은 여기에 DY에 대해서 DL을 구하고 그 다음에 DY에 대해서 이게 되는데, 얘가 지금 방금 구한 이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지금 0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0으로 바뀌고 나머지 요 밑에 있는 로우만 구해져 가지고 또 구해보면 마이너스 3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그냥 스케일러 값을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레디언트 스와퍼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그레디언트가 작동이 돼서, 이게 이제 x에 대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바로 y에 대한 것에다가 w를 곱한 거죠. 이 x에 대해서는 w를 곱한다. 이게 그냥 단지 이렇게 다 매트릭스에 곱으로 해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그레디언트 스와퍼 형태가 되겠다. 뭐 이 로스에 대해서 w도 마찬가지죠. w도 여기다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x, 다른 브랜치에 있는 w에 대한 x, 이게 왜냐하면 곱하기 해서 w와 x 이렇게 각각 있을 때 이 w에 대한 것은 x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x0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이렇게 f 곱해서 구하고 f2 곱하고 f3 곱하고 f3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스케일러 값을 구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대한 체인 룰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얘는 전부 이런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마지막 것만 이 x3에 대한 요 쉐입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D3죠. 그러니까 이걸 구할 때는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어소시에이티브이기 때문에 D에서부터 D3와 D2 곱하기 D3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해가지고 구하면 또 벡터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D1 곱하기 D2인 매트릭스에 곱하면 또 벡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매트릭스를 벡터 형태로 계산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하면 이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안 하고 벡터와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항상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형태로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계산하면 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케일러 아웃풋에 인풋이 벡터인 형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풋은 스케일러고 아웃풋은 벡터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이렇게 어떤 이런 예제들은 우리가
피지컬 시뮬레이션을 할 때의 파라미터가 스케일러 값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 값이 어떤 벡터 형태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양일 경우에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체인 룰을 구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그레디언트 구할 때도 앞에 있는 곱하기 매트릭스 해가지고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또 벡터를 구하고 또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해가지고 또 벡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구할 때. 그래서 이게 각각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다 보이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스케일러에서 벡터로 갈 때는 포워드 모드로 계산을 해야지, 레프트 투 라이트로 해야지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프로덕션을 피할 수가 있다, 그죠? 이건 뭐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어에는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해서 라이트 투 레프트로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또 이슈는 그럼 하이어 오더 데리버티브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이제 1차 미분에 대한 것만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이라고 하는 로스가 스칼라인데 스케일러일 때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앞서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것은 자코비안 매트릭스고 두 번 미분한 건 헤시안 매트릭스인데, 헤시안 매트릭스는 이렇게 벡터 형태로 D0 곱하기 D0 형태로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가 구해지게 되겠다. 자, 그래서 헤시안에다가 이 벡터를 곱하는 형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바로 한번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를 만든 후에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벡터가 나오면 그걸 다시 또 한 번 더 자코비안을 구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D 곱하기 D의 그런 매트릭스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데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미리 먼저 구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x0에 f 곱해가지고 x1, f 곱해가지고 스칼라 로스 펑션이 있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로스에서 요거를 먼저 구하죠. x1에 대해서 미분값을 구해요. f2에 대한 미분값, 그 다음에 f1에 대한 미분을 또 구하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v를 곱해가지고 이 x0에 대한 로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자, 그래서 x0, x1 해서 이제 로스 스케일러 값이 있으면 그 스케일러 값에 대해서 요 것을 구하는 것을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다가 이어 붙여 가지고 구한 후에 이 값이 실제로 x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구하면 결국 그것이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번 미분한 것뿐만 아니라 하이어 오더의 미분에 대한 것을 구할 때는 바로 그 앞단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확장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실제로 이 전체 헤시안을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파이토치나 이 텐서플로어에 다 구현이 되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의 얘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WGA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GAN 뒤에 우리 배울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WGAN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걸 쓰는가 하면 그 안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이 로스에 대해서 W를 1차 미분한 것에 이 이제 자코비안이죠. 자코비안의 놈의 스퀘어. 그런 것은 이 자코비안 곱하기 자코비안 형태로 표현이 된 것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결국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는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여기에 헤시안을 사용하게 되겠다 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위에 있는 방식대로 저렇게 구현이 돼야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조금 서머라이즈 하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좀 더 복잡한 그레디언트를 잘 구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어떤 익스프레션은 수식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먼저 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먼저 forward pass를 하면서 컴퓨테이션 아웃풋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백워드를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각 해당되는 컴퓨테이션 그래프의 한 노드들은 이렇게 바로 앞단에 있는 걸 우리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그 다음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바로 체인 룰에 의해서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한 형태가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코드화 하면은 이렇게 백 프로퍼게이션을 포워드와 그 다음에 백워드를 이렇게 이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모듈러하게 모듈러 API로 포워드와 백워드 펑션을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그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플랫한 벡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난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고 그 스코어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하는 방식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인풋 이미지를 플랫한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